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증시 하락 이유, 그 다음에 관심 종목, 5월 6일 추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오늘 60일선을 이탈했습니다. 60일과 5일선과 11선을 이탈해버렸죠. 남아있는 거는 이제 20일 이평선이 지지가 되느냐, 이 라인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185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850을 이탈해버리면 다음 저항자리인 1700대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와 굉장히 상반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120일 이평선이 지지가 되면서 24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갈 기세로 보여집니다. 일단 이제 시장에 주목되는 종목들이 코스닥 쪽으로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일단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마이너스 2.68% 하락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플러스를 만들었다가 장 마지막에 이제 0.51% 정도 하락을 해줬습니다. 하락해서 마감을 했죠. 자, 일단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40일 이평선을 이탈을 했고 500일 이평선에서 지금 걸려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이탈이 될 것 같습니다. 하락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하락은 거의 뭐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일단 예상을 해봅니다. 자, 삼성전자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죠. 거의 1000만 주 이상을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1000만 주 이상을 매도를 했죠. 거의 뭐 지금 보시면 기타 금융을 빼고는 모든 기관에서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1조 7천억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외국인들과 기관의 물량을 전부 다 개인들이 받았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장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환 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매도 포지션으로 갖고 있던 거를 수익 실현을 했는 물량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매도로 대응을 했고 풋옵션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대응을 했고 주식 선물까지도 매도, 그 다음에 달러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현물과 선물과 옵션, 그 다음에 달러까지 전부 다 포지션을 하방으로 잡고 갔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 투자자 순 매수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대형주 쪽에서 개인들은 매수를 많이 해줬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많이 팔았습니다. 섹터를 보면 전기전자 쪽에서 개인은 많이 샀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가 오늘 다시 매도를 했는 게 보여집니다. 화학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를 가장 많은 수량을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업종, 그 다음에 화학 쪽으로 많은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슈에 대한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할 게 많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개인 투자자가 오늘 하루 1조 7천억을 순 매수를 했다.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트럼프에 이어서 폼페이오도 코로나19 관련 우한 연구소가 발원지라고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51억 명 걸릴 때까지 2년간 대유행을 한다.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또다시 한마디를 했습니다. 중국 약속을 안 지키면 1차 무역 협상을 파기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중국 마찬가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오늘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한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1분기 순이익이 40%가 감소가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78%가 줄었다.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자, 일본 2분기 GDP가 21.8% 급감, 상장기업 순이익은 65% 감소 전망, 경제 쇼크입니다. 쇼크. 상케이 신문이 경제 전문가 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 결과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충격 본격화, 주요 상장사 실적이 2분기에 바닥을 전망을 하고 있다.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개월 전보다 19.12%, 그러니까 약 20% 정도 평균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석유 가스가 무려 97.1%, 자동차가 64.8%,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이 51.6%, 금속 광물이 38.8%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2.9%,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65.3%,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64.6%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수 관련주 중에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7조 1959억 원으로 1개월 전 전망치보다 13%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선박 수출액이 61% 안 좋아졌다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지난달에 자동차 수출이 36% 감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11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럽차 수입은 반대로 60%가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국내 차는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는데 외제차 수입은 지금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9개월 만에 무역 흑자가 적자로 이제 돌아섰죠. 수출은 24% 정도 감소가 됐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수출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65.3%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대략 한 34% 정도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절반 이상이 이번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라고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전자에서 속보가 나왔죠. 1분기 R&D에 5조 3,600억 원을 투자하겠다. 분기로 봤을 때는 역대 최대치다. 이런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2분기 전망치는 하향을 보고 영업이익은 6조 원도 달성을 못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20% 정도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20%를 하향 조정을 하고 있지만 이게 장기화가 돼버리면은 30%가 될 수도 있고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참고를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국내 지표가 나왔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전치가 1%였죠. 예상치가 0.4%였습니다. 근데 발표는 0.1로 나왔죠.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고 밑에 거는 이제 전월 대비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월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였고 예상치는 마이너스 0.3이었는데 확정치가 마이너스 0.6%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안 좋게 나왔다. 그 다음에 그 제조 구매 관련 지수 같은 경우에는 44.2에서 41.6으로 마찬가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시장에 오늘 국내 증시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차고 넘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주식 유튜버 분들은 그냥 트럼프가 중국에 보복을 하겠다. 그거는 이미 지난 수요일 날 이야기가 나왔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세부적인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이제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이제 테크윙이었죠.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 동향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시가가 마이너스 1.3%에 출발했고 고가가 5.2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근을 했다면 한 5에서 6% 정도 수익 실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 오늘 보시면은 시가가 2.58% 비교적 조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출발했죠. 그리고 이제 한 4%대까지 밀렸다가 마이너스 1.5%까지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양봉을 계속 만들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다시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정확하게 제가 추천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다. 5일 뒤에 일어나는 거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한 종목은 많이 상승을 했고 한 종목은 그래도 조금 밀렸다가 수익권까지 올라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토요일날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인다라는 종목을 한 종목을 더 추천을 드렸었죠.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시가가 마이너스 3.2 저가가 죄송합니다. 시가가 마이너스 0.32 저가가 마이너스 3.18 고가가 2.87% 저점과 고점이 한 6%대 정도의 진폭이 있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저항 자체를 500일 이평선 라인대에서 저항을 받았죠. 보이세요? 만약에 오늘 이 자리를 뚫었다면 예상대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솔재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짧게 수익하신 분들도 이 종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보다 크게 나오는 날 한솔재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번 상승을 할 겁니다. 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친구 양봉이 나왔죠. 그 다음에 뭐 5월 6일 날 한번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곧바로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램데시베르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파미셀을 이야기를 했는데 파미셀은 너무 고점 그러니까 29%에 출발했죠. 당연히 못 잡았을 겁니다. 두 번째 한올바이오파마 이 종목이 좀 밀렸는데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테마로 굳이 안 엮이더라도 상승은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거래량을 보시면은 한올바이오파마는 96만 주 정도 거래가 돌았죠. 그 다음에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00만 주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1700만 주.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주가 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안 해드렸어요. 특징 섹터가 상승할 것 같으면 그 중에서 거래량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오늘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그 29%의 시가를 29%에 출발을 했었죠. 그러면은 일단 오늘의 이제 대장주는 파미셀이었단 말이에요. 파미셀이 오늘의 대장주였는데 그러면은 2대장, 3대장 얘네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세 종목 중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놈을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많은 거래량을 낳는 게 신풍제약이었죠. 지금 보시면은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잠깐 올려볼게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체결 강도가 120이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체결 강도가 107%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은 99.5. 근데 한올바이오파마는 60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 체결 강도를 보고 대장주, 그 다음에 2대장, 3대장, 4대장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실적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괜히 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테마주는 어차피 자율적으로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쯤하고 일단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추천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는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조금 짧게 수익 실현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다음날 소폭 수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짧게 수익 실현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근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 딱 보시면 생각나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횡보를 했단 말입니다. 횡보를 하면서 이제 이전 고점 라인대를 지금 돌파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 이 종목과 비슷한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운방에서 매매를 했는 종목이죠. 파세코입니다. 자, 파세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횡보가 나왔죠. 횡보가 나오면서
저희가 파세코 언제 매수를 했냐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갔거든요. 이 자리 매수 들어가서 다음날 그 다음날 이때부터는 자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온 다음에 물량을 모으고 추가 상승이 나온다는 거예요. 정확한 전형적인 상승 N자를 만들었죠. 자, 다시 한번 더 어버브 반도체 보면 딱 지금 파세코를 축소시켜 놨는 것 같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 테마주죠. 그러니까 이제 와이파이, 중계기.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서 제1공약으로 대한민국 어딜 가더라도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젊은이들한테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마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 정치 테마가 아니더라도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기업 분석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R 같은 경우에는 10.83 저평가가 됐죠. PBR 같은 경우에 1.51 저평가가 됐습니다. 배당 수익률 2.41%. 굉장히 좋죠. 자, 그 다음에 2019년 12월 결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매출액은 15.8%가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은 무려 79.4%가 증가가 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은 62.2%가 증가가 됐죠. 그래서 뭐 일단은 결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좋은데 아직까지 2020년 1분기 실적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의 매출액은 3분기보다 4분기에 많이 늘었고 영업이익 마찬가지 3분기보다 4분기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2020년 1분기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1000%가 넘어가는 굉장히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고 부채 비율은 상대적이 아니죠. 22% 같으면 거의 부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채 비율을 평균적으로 한 150에서 200% 정도면은 그래도 뭐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10분의 1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전 ROE 같은 경우에도 27.02 이만큼 ROE가 좋게 나오는 회사가 잘 없습니다. 자, 일단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5월 6일날 여러분들의 공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가 이하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은 밀리면 조금 더 받으세요. 8,000원까지 밀리면은 조금 더 받으시고 121선까지 밀리면은 좀 더 받으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종목은 손절가가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들고 가시면은 올라갑니다. 손절가 또 안 잡을 수 없는데 일단 만약에 여러분들 손절가를 잡는다면 240일 이평선 이 자리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돌파가 시작되는 자리죠. 그러니까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의 상승을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1차적인 저항선 자리는 이 라인대가 1차적인 저항이 될 거고 그 다음은 직전 고점 정도 이렇게 저항을 잡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매도로 해서 수익도 많이 나고 장중 단타로 또 수익이 많이 났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장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을 하고 구체적인 전략과 손절 가격을 모르신다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들로 매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크게 수익이 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특징 종목 주로 테마주가 됩니다. 이거는 자율적으로 매매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심 종목, 이 종목은 이제 추천주와 특징주 요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 자율적으로 여러분들 판단하에 매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손절이 나가거나 수익이 나오거나 이렇게 봐드립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드리기 때문에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조금 길게 오늘 진행을 했는데,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좀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5월 6일날 그 전에라도 중요사항이 있으면은 방송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